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혼한 지 4년이 되어가는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저는 현재 친정 부모님과 함께 7살 된 딸아이를 키우고 있고요. 저희 딸이 3살이 되었을 때 이혼했으니까 결혼 생활은 다 합쳐도 5년을 채우지 못했어요. 저는 나름 남편의 조건보다는 사람 됨됨이와 저를 사랑하는 그 마음만 보고 결혼을 결심했었는데 그렇게 돈 앞에서 사람이 좀스러운 인간인지 미처 몰랐죠. 그리고 제가 임신했을 때는 그저 아이와 우리 세 식구 웃는 날만 가득할 줄 알았는데요. 이렇게 볼 거 못 볼 거 다 보고 이혼하게 될 줄 몰랐어요. 이혼은 정말이지 딴 세상 얘기인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행복이 깨지는 건 순간이었고 한번 균열이 가기 시작하니 걷잡을 수가 없었는데 거기엔 구시대적인 시어머니의 아들 손자 집착이 80% 이상을 차지했어요. 게다가 결혼하기 전에는 세상 쿨하고 인자한 어머니 코스프레를 하고 계셔서 그 진짜 얼굴을 보지 못했는데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다녀오니 시어머니는 슬슬 손자 타령에 시동을 걸기 시작하셨죠. 이제 니들 결혼도 했으니 지금부터는 하루라도 빨리 아들 낳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요즘은 뭐 아들 딸이고 평등하다고 하는데 웃기지 말라고 해. 아직은 아들이 최고야. 아들 없으면 재산은 누가 지내주니? 그리고 애 태어나면 엄마 성 따라가? 아니잖아. 아빠 성 따라가는데 아직은 남자가 우리 사회의 중심이지. 어머니도 참 요즘은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남자보다 잘 나가는 여자들도 얼마나 많은데요. 여자 대통령도 나오는 시대인걸요. 얘 좀 봐. 그래서 너는 그게 보기 좋니? 나도 여자지만 그것처럼 불상사나운 게 없다. 예전에는 여자들이 남자보다 덜 배우고 순종적이었는데 요즘은 여자들도 많이 배워서 쓸데없이 나대는 게 문제야. 음량이 조화를 이뤄야지. 남자는 바깥 세상을, 여자는 집안 단속을. 그게 이치에 맞는 거다. 그러니 너도 이제 시집을 와서 우리 식구가 되었으니 네 남편 내조 잘하고 집안이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성심을 써라. 나 참, 저는 시어머니한테 저 말을 들을 때 제가 타임머신을 타고 조선시대로 넘어온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정말 이상했던 건 제가 남편보다 학벌도 좋고 직업도 좋아 연봉도 높았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그 점을 가장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저더러 남편 내조에 힘쓰고 아들 낳아 집안일에 성심을 하라니 납득이 되지 않는 태도였고 결혼 전에는 여자도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결혼 후에는 여자가 능력이 있어도 남편 길을 꺾으면 안 된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아이 낳기 전까지는 일해도 되지만 아이를 낳으면, 특히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훌륭하게 키워야 하기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라고 하셨는데 저런 말까지 들으니 솔직히 임신하는 것부터가 겁이 났어요. 자기 일을 하는 기혼 여성이라면 누구나 걱정하는 경력 단절 때문이었죠. 여기서 부끄럽지만 조금만 제 자랑을 하자면 위에 잠깐 언급했듯 저는 학벌이 남들에 비해 뒤지지 않았거든요. 소위 말하는 스카이 대학 중 한 곳을 나왔고 직업도 백화점에서 파는 화장품 브랜드 중 한 곳의 연구원이었는데 남편보다 당연히 연봉이 높았어요. 저에 비해 전 남편은 중견그룹의 일반 사무직이었는데 사실 이렇게 저희 둘이 만난 것도 용한 일이었지만 성격이 좋다는 이유로 아는 언니에게 소개를 받아 결혼까지 하게 된 케이스였어요. 제 주변에는 조건 좋은 남자들은 많았지만 제가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지 잘난 맛에 사는 인간들이었고 또 이기적인 부분도 많아 도무지 참고 만날 수가 없었는데 전 남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신사적이었고 매너 좋게 저를 배려해 주는데 뭔가 어른스럽다고 느껴졌어요. 그리고 정식으로 만나기 시작했을 때부터는 항상 늦게까지 일을 하는 저를 위해 도시락도 사다 주고 피곤하지 않냐며 괜찮다고 해도 회사 앞까지 저를 태우러 와서 저를 저희 집 앞까지 데려다 주곤 했는데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자연스럽게 전 남편의 얼굴을 볼 수 있었어요. 거기에 어른을 대할 때 그 예의 바른까지 확인한 저는 이 남자라면 결혼까지 생각해도 되겠다는 확신이 들었는데 그때 제 친한 친구들은 하나같이 야, 너 정도 조건에 뭐가 아쉬워서 중소기업 다니는 남자를 만나? 라며 제 결혼을 뜯어 말렸어요. 하지만 저는 조건보다 사람이 좋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전 남편은 제가 만난 남자 중 가장 좋은 사람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말을 하는 친구들에게 실망을 했더랬죠. 아무튼 그런 연유로 하게 된 결혼이었고 시어머니는 저를 보고 이게 웬 떡이냐 싱글벙글하며 좋아하셨는데 결혼을 하자마자 저런 말씀을 하시니 저는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남편은 우리 엄마가 그냥 하는 말이야. 자기는 아들 둘만 낳았으니까 아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지. 나는 딸도 좋고 아들도 좋아. 우리가 하나만 낳기로 하긴 했지만 이왕이면 아들, 딸 2명 낳을 수 있으면 더 좋지. 라고 말했는데 그때는 저도 시어머니가 그냥 하시는 소리인가 하며 찝찝하지만 신경 쓰지 않으려 했죠. 그리고 아이는 일부러 피임을 하진 않겠지만 자연스럽게 생길 때까지 별다른 노력을 할 생각이 없었는데 그러다 저희가 결혼하고 다음 해에 남편보다 3살 아래인 도련님이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동서는 이렇다 할 튀는 것 없이 인상도 스펙도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툭 까놓고 실취도 좋지도 않았어요. 형님 동서 사이가 좋으면 좋겠지만 저는 굳이 꼭 사이가 좋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다만 상식이 통하고 서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지키며 기본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동서는 저랑 생각이 달랐나 봐요. 동서는 결혼 전부터 저한테 찰싹 달라붙어 친하게 지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그런 사람한테 나는 그러기 싫다고 할 수 없어. 그러자고 하고 저도 나름 한 식구이고 같은 며느리이니 챙기라고 했는데요. 여기에 시어머니가 끼니 얘기가 180도 달라졌어요. 제가 결혼하고 1년 동안 아이 소식이 없자 자기는 애가 너무 탄다며 이번에도 아들 손자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셨는데요. 그때부터 누가 먼저 아들 장손을 안겨줄 것인가 며느리 경쟁을 시키려 하시더군요. 너희들 내 말 잘 들어라. 결혼할 때는 아무래도 장남이랑 차남 지원해준 돈이 차이가 났었는데 이제 남은 우리 재산은 장손한테 모두 줄 테니 니들 중에 먼저 아들 낳는 사람이 가져가는 거야. 벌써 네 시아버지랑 얘기 다 됐고 첫째 며느리가 임신에 노력을 하지 않으니 1살이라도 더 어린 둘째 며느리가 노력을 좀 해라. 첫째 너 재산 뺏기기 싫으면 이제라도 부지런히 노력해. 아무래도 장남이 장손을 낳아야 족보도 안 꼬이고 서열 정리도 되지 않겠니? 이렇게 말하면서 또다시 잠잠했던 아들 손자 욕심을 보이셨는데 저는 그 소리에 어이가 없어서 별 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동서는 어쩐지 눈을 초롱초롱하게 뜨고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았는데 시어머님이 대놓고 재산 어쩌고 하니 그 말에 혹하는 눈치였어요. 그런데요,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당시 저희 시댁에는
이렇다 할 큰 재산이 없었거든요. 그때 당시 살고 있던 아파트 그것도 대출이 남은 그 아파트 한 채가 전부였는데 동서는 그걸 몰라서인지 먼저 아들을 낳은 사람이 그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가 자리에 계시지 않을 때도 동서는 계속 그 얘기만 했었거든요. 덕분에 저희 남편과 도련님도 시어머니가 한 소리를 알게 되었는데 저는 생각도 하지 않고 있는 반면 남편은 은근 그게 신경이 쓰이는 눈치였어요. 이제 우리도 슬슬 애를 가져야 하지 않을까? 엄마가 저렇게까지 나오는데 재석이가 먼저 아들을 낳으면 좀 그렇잖아. 괜히 선수 뺏기는 기분도 들고 장남은 난데. 어머? 지금 뭐라고 했어? 선수를 뺏겨? 무슨 그런 말이 있어. 그리고 우리가 뭐 애 안 가지려고 일부러 뭐 한 게 있어? 자연스럽게 생기면 낳는 거고 안 생기면 유감인 거지. 나는 애당초 어머님이 자꾸 저렇게 아들 손자 타령하시는 거 불편해. 차라리 동서가 빨리 아들을 낳았으면 좋겠어. 에이, 그럼 안 되지. 결혼도 우리가 먼저 했는데. 그러지 말고 어차피 우리가 애를 안 갖겠다고 생각한 것도 아닌데 더 많이 노력해서 애부터 만들자. 징그러워. 내가 무슨 애 만들어주는 사람이니? 어머님이 재산 어쩌고 했지만 자기도 알잖아. 그 재산이 어머님 아버님 사시는 아파트인데 애 낳는다고 그걸 바로 주신다고? 어차피 두 분 다 돌아가시고 난 뒤에나 받을 수 있는 재산이야. 탐을 낼 걸 탐을 내. 자기는 그 아파트 받게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으면 좋겠어? 그건 아니지만. 그니까 어머님이 말은 뭔가 그럴싸하게 했지만 사실은 별거 아니라고. 괜한 걸로 휘둘리지 마. 그리고 솔직히 우리가 당장 애가 생기면 애는 누가 키울 건데? 우리 이 집 살 때 받은 대출금 지금 맞벌이니까 그거 갚고도 여유가 있는 건데 그 생각도 해야지. 나는 3년 정도는 계속 이렇게 지냈으면 좋겠어. 그래도 뭐 그 사이에 아이가 생긴다면 그건 어쩔 수 없지만. 남편은 제 말에 입을 삐죽거렸어요. 결혼 전에는 사람이 어른스럽고 젠틀해서 좋았는데 결혼하고 난 뒤부터는 조금씩 애가 되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여지를 남기기라도 했던 건지 그날부터 남편은 제가 귀찮다고 하는데도 끈질기게 저에게 치근덕거렸는데요. 남편의 노력이 통한 건지 그 뒤 2달이 지나 저는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양가에서 기다리던 손주가 생겼다고 엄청 기뻐하셨는데 열심히 노력하던 동서가 부러운 듯한 얼굴이더군요. 그 얼굴을 보고 철없는 남편은 어깨가 으쓱했는데 저만 현실적인 고민을 하는 것 같았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를 전적으로 도맡아 키울 사람이 필요한데 저희 친정은 거리상 꽤 거리가 멀었어요. 그렇다고 시어머니한테 부탁을 하자니 입이 떨어지지 않았는데요. 시댁이 저희 집이랑 꽤 가까운 편이었거든요. 버스를 타면 내정거장 되고 차로 이동하면 5분 안에 갔는데 시어머니만 오케이 해주신다면 회사도 계속 다닐 수 있고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남편한테 얘기를 좀 잘해보라고 부탁을 했는데요. 걱정도 팔자다. 당연히 우리 엄마가 본다고 하지. 아들 손주만 내내 기다리고 있었는데 뭘 그런 걸 걱정해? 자기는 아들만 낳아. 그럼 걱정할 것도 하나 없어. 우리는 아들 덕에 유산도 받고 일석이조지. 진짜 못 말려. 애가 아들인지 딸인지 어떻게 알고 그래. 그러다가 딸이면 뭐 망했다는 거야? 나는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어. 아니, 오히려 요즘은 딸이 있어야 효도라도 받는 세상인 거 몰라? 좌우간 지긋지긋하니까 아들 얘기 좀 그만하고
어머니한테 잘 좀 말씀드려봐. 우리 당장 대출금 때문에 혼자 벌어서 생활하면 힘들어. 그건 자기도 알지? 아, 진짜 걱정하지 말라니까. 알았어. 임신하다니 아주 예민해졌네. 알겠으니까 자기는 아무 걱정도 하지 말고 몸조리나 잘 하세요. 우리 애기 건강하게 낳아야지. 남편은 마치 태어날 아이가 무조건 아들이라고 확신이라도 하듯 좋아서 난리였어요. 그리고 시어머니 역시 당연히 자기가 아들 손주는 봐줘야 하지 않겠냐며 아무런 걱정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때도 아이 성별을 모르고 있었기에 마음이 좀 무겁긴 했지만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내심 속으로 태어날 아기가 딸이라고 당신 손녀인데 말을 바꾸진 않으시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이 있었죠. 그런데 뱃속의 아이가 딸이라는 걸 안 순간 시어머니는 180도 다른 태도를 보이셨는데요. 당신은 아들 손자만 봐준다고 했지 딸 손주를 볼 생각이 없으시답니다. 그리고 첫째로 딸을 낳으면 둘째로 태어날 아들 기가 죽는다는 등 당신 혼자 이상한 망언을 하셨는데 저랑 남편은 결혼 전부터 아이는 하나만 낳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딸이라는 걸 알았어도 우리는 딸 자식 하나로 끝이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무조건 아들을 낳을 때까지 제가 애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눈치였어요. 그리고 딸 가졌다는 이유로 힘들어 죽겠는데 제 편의는 전혀 봐주지 않았는데요. 제가 너무 힘들다고 집안 행사에 빼려고 하면 어디 딸 가진 임산부가 힘들다고 그래? 그런 건 아들이나 가졌을 때 할 수 있는 거야. 그러게 아들을 임신하지 누가 딸을 가지래? 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셨는데 자식 성별을 골라가는 엄마도 있나요? 그런 말을 듣는데 시어머니한테 오만정이 떨어졌어요. 뭐 원래도 정은 없었지만 문제는 그런 탓에 당장 아이가 태어나면 봐줄 사람을 찾아야 했죠. 하지만 눈을 씻고 찾아봐도 마땅한 사람이 없었고 친정엄마한테 당분간은 부탁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부탁할 수 없는 현실에 저랑 남편은 힘들겠지만 누가 회사를 쉬고 아이를 볼지 결정해야 했어요. 솔직히 제가 남편보다 벌이가 좋은데 회사를 그만둔다면 저보다는 남편이 그만두는 게 맞잖아요. 하지만 남편은 절대 그럴 수 없다고 결혼하고 처음으로 저에게 핏대까지 세우며 강하게 얘기를 하더군요. 내가 비록 지금은 자기보다 연봉이 적지만 아이는 자기가 낳는 거잖아. 이렇든 저렇든 애는 엄마 손이 필요하고 출산 휴가도 쓸 건데 그럼 그냥 이참에 자기가 회사 그만두고 애를 키우는 게 낫지. 나도 그러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나랑 자기랑 매달 가져오는 돈이 100만 원도 넘게 차이가 나는데 그걸 포기하자고? 우리 대출금 생각은 안 해? 애 태어났으니 지금보다 생활비도 더 많이 들어갈 텐데. 몇 년이잖아. 고작 해야 2, 3년 아니야? 자기가 애 보다가 다시 재취업하면 되잖아. 명문대 출신에 대기업 경력 있는데 어디든 못 가겠어? 근데 나는 아니잖아. 나는 지금 경력이 끊기면 어떻게 될지 몰라. 그리고 솔직히 누가 와이프 회사 보내고 남자가 전업을 하냐? 지금이야 자기가 더 잘 나가지만 멀리 봤을 때는 내가 더 벌겠지. 회사들 봐. 대표이사 같은 간부들은 전부 남자잖아. 여자는 출세를 해도 한계가 있다니까. 그리고 우리 엄마 성격 몰라? 내가 남자고 가장인데 내가 회사 그만두고 애 키우고 살림한다고 해봐라. 난리 나지. 당장 이혼하라고 할걸? 그러게 우리 애가 아들이었으면 얼마나 좋았게. 하늘도 무심하시지. 저는 하늘까지 들먹이며 아쉬워하는 남편에게 더는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들 갖고 싶다고 사람을 끊임없이 괴롭히더니 이젠 그게 아들이 아닌 딸이라고 태도를 저딴 식으로 바꾸니 같은 이불 덮고 자는 남편이라도 싫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고민을 계속하고 있는 제 자신이 엄마로서 자격이 없다는 생각까지 들게 되었는데, 그래서 뭐 아니면 도라는 심정으로 제가 회사를 그만두기로 했어요. 남들은 육아휴직을 쓰면 되지 왜 회사를 그만두냐고 했는데, 그것도 1년 정도지 그 이상을 바랄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남편 말대로 내 습하게 어디든 못 가겠냐. 우리 딸을 위해 3년만 고생하자 하는 심정으로 그런 결정을 했는데요. 그렇게 딸아이를 낳았는데 시어머니는 제가 아기 낳은 날 딱 하루만 저희 딸을 보러 오셨어요. 혹시 모르지 않니? 태어났는데 아들일 수도 있고. 저딴 헛된 기대를 하고 오셨는데 딸 손녀인 걸 확인하고 실망하고 댁으로 돌아가셨죠. 그래서 그 어떤 선물이나 축하금도 없었어요. 뭐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저희 부모님은 많이 속상하신 눈치였죠. 그리고 저희 딸이 돌이 되어갈 때까지 딱히 아기가 보고 싶다며 오시거나 연락을 주신 적도 없었는데, 그러다 첫 돌이 되었어요. 당연히 벌이가 줄어 힘들어도 아이가 첫 번째로 맞이하는 생일인 만큼 잘해주고 싶었는데요. 여기서도 시어머님이 이런 제 마음에 찬물을 끼얹으셨어요. 뭐? 돌잔치? 무슨 딸이 돌잔치를 하냐?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들이든 딸이든 돌잔치는 당연히 해줘야지. 태어나서 처음 맞이하는 생일인데요. 나 때는 안 그랬다. 딸은 그냥 미역국이나 먹고 조용히 넘어가고 아들들이나 이만큼 컸다고 잔치하고 그랬어. 뭘 딸까지 돈 들게 그런 잔치를 해주려고 하냐? 너 돈 나만 하니? 지금도 내 아들만 고생하는 거 마음 아파 죽겠는데.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서운해요. 막말로 제가 더 잘 벌었는데 어머니 아들 전업주부 못 시켜서 제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돈이 없어도 제 자식 돌잔치 해줄 돈은 있어요. 어머, 얘가 왜 이렇게 흥분을 해? 내가 뭐 틀린 말 했니? 아무튼 저는 저희 딸 돌잔치 할 거고요. 어머님은 참석하기 싫으시면 안 하셔도 돼요. 저희 부모님도 계신데 상관없죠 뭐. 너는 왜 말을 그렇게 하니? 나는 그냥 니들이 헛돈을 쓰는 것 같아서 했던 말인데. 저는 더는 시어머니와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서운한 티를 팍팍 내며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러자 중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던 남편이 저를 따라 나왔는데, 이왕 어른이니 말을 좋게 하지 왜 그렇게 감정적으로 구냐며 핀잔을 주더군요. 내가 괜히 그래? 그리고 그 말 듣고 서운한 사람은 나밖에 없는 거지? 자기는 내 아빠인데 저런 말을 듣고 어떻게 가만히 있어? 자기도 우리 애가 아들이 아니라서 잔치 같은 거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누가 그렇대? 나는 그냥 우리 엄마는 원래 저런 사람이잖아. 이젠 자기도 알 건 다 아는데 굳이 사람 성질을 건드리나 싶어서 그래. 나도 당연히 우리 딸 돌잔치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남편은 제가 도끼 눈을 뜨고 달려드니 자기도 큰 싸움 만들고 싶지 않다는 듯 한 걸음 물러났어요. 그리고 저는 일부러 비용은 들더라도 예쁘고 좋은 파티룸을 빌려 호화롭게 돌잔치를 진행했는데요. 저희 친정 부모님은 연신 아이 안고 사진 찍고 행복해 하신 반면 시어머니는 입이 대빨 나오셨어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이 계시니 자기도 눈치가 보여 저희 딸을 예뻐하는 척은 하셨는데, 그날 하필 동서가 임신했다며 남의 잔칫날에 자기 임신 테스트기와 아기 초음파 사진을 가지고 왔더군요. 그 탓에 저희 시어머니는 생일인 저희 딸은 안중에 없다는 등
너는 무조건 아들을 낳아야 한다며 자기 레퍼토리를 또 시작하셨는데 저랑 다르게 동서는 그걸 싫어하지 않고 자기도 무조건 아들을 낳고 싶다고 알랑방귀를 뀌었어요. 태몽도 딱 아들 태몽이라나요? 그렇게 서로 저희 딸 돌잔치에서 다른 장소에 온 사람처럼 자기들끼리 쑥덕거리더니 동서가 힘들어한다며 시어머니는 저희 부모님에게 인사를 하고 시아버님과 함께 자리를 일어나셨어요. 그러니 돌잔치에 와서 돈봉투 하나 없이 오셔서 식사만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셨는데 너무 약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동서가 가진 그 애도 보기 좋게 딸이었으면 좋겠다고 심술궂은 마음을 가졌는데 몇 달 뒤 동서 아이는 아들이라는 말을 남편에게 듣게 되었어요. 시댁이 아주 좋아서 난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동서는 당시 조그만 사무실 격리 일을 하고 있었는데 몸조리 해야 하니 당장 일부터 그만두라고 하셨대요. 동서가 좀 말랐는데 그게 너무 걱정이 된다면서요. 그러면서 원래도 찬밥이었는데 저희는 쉰밥 취급도 못 받았고 그러다 동서가 무사히 출산을 했죠. 시어머니는 조리원 비용도 전부 다 대주시고 동서 친정엄마가 있는데도 자기는 하나도 불편하지 않다며 3일 내내 병실에 있었는데 그렇게 아들 손주만 챙기셨어요. 꿈에서나 바란 당신 장손이다 이거였죠. 그런데 그 어린 조카가 남편 눈에는 자기 위치를 위협하는 존재로 보였는지 그때부터 둘째 타령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자기가 장남이니 둘째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장손이라고 무슨 왕자마마 쟁탈전도 아니고 눈에 불을 켜기 시작했어요. 저는 당연히 싫다고 거절했죠. 이미 벌써 피임도 열심히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저는 조금 더 아이를 키워놓고 다시 일을 할 생각이라 솔직히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며 감을 잃지 않으려 예전에 일했던 것들도 살펴보는 등 나름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어느덧 제가 기약한 날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아이를 어린이집에 입학하려 신청을 해놨는데 그게 되어서 그 다음에 3월부터 어린이집을 다닐 수 있게 된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종일반을 시킬 수 없으니 몇 달은 저도 이력서를 넣고 아이 케어를 할 생각이었는데 그러던 중 시어머님이 저랑 상의할 것이 있다며 남편을 두고 저만 오라고 호출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때부터 썩 예감이 좋진 않았는데 오라고 하시니 갈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제가 시댁에 저희 딸과 함께 도착하니 동서도 시조카를 데리고 와 있었는데 시어머님이 저를 보자마자 대뜸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어서 와라. 피차 바쁘니 본론부터 말아마. 네가 우리 장손을 좀 맡아줘야겠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얘가 복직을 해야겠다고 하도 그래서 사람을 구해볼까 하니 너만한 애가 없더라고. 어차피 지금 너는 회사도 안 다니고 애 키우고 있잖아. 애 하나 보나 둘 보나 뭐 크게 차이도 없는데 나까지 애 볼 필요 있니? 내가 보려고 했는데 나도 이제 몸이 예전 같지가 않아서 삭신이 쑤시고 도저히 안 되겠어서. 네가 좀 희생해라. 큰엄마잖아. 뭐라고요? 어머니, 저도 지금 재취업 준비하고 있어요. 저희 딸 이번에 어린이집에 입학하면 그때부터 다니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저더러 동서애까지 보라고요? 말도 안 돼요. 형님, 저희가 사정이 급해서 그래요. 애 태어나니 돈 들어갈 곳이 한둘이 아니고 또 우리 집안 장손인데 저희가 잘 키워야죠. 그냥 봐달라는 건 아니고 수고비 드릴 테니 저희 사정 좀 봐주세요. 동서,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소용없어. 나라고 뭐 그 좋은 회사 그만두고 싶었는 줄 알아? 나도 우리 딸 때문에
회사도 못 가고 기다렸던 거야. 그런데 이제 와서 내 발목을 잡겠다고? 수고비를 무슨 내 연봉만큼 줄 거야? 나 회사 그만두기 전에 어디 다닌 줄은 알지? 형님, 얘는 어디 아들도 못 낳은 게 큰 소리를 쳐. 네가 전에 회사를 어디 다녔든 그게 뭐가 중요해? 지금은 내 아들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살고 있는 거잖아. 어디서 잘난 척은? 어머님도 그러시는 거 아니세요. 전에는 아들만 낳으면 직접 애를 보겠다고 하시더니 이제 와서 왜 저한테 미루세요? 저는 아들 못 낳아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말하는 거 참 멋같이 하네. 그래도 네가 얘보다 애를 더 오래 키워봤고 나보다는 젊으니 네가 하는 김에 좀 하라는 거지. 너희는 둘째 안 낳을 거야? 미리 아들 키우는 연습한다고 생각하면 될 일을 가지고. 뭐라고요? 그놈의 아들. 저는 저희 딸 말고는 자식 생각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연습할 필요도 없죠. 자기 자식은 자기가 알아서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보기 짠하시면 몸이 아무리 힘드셔도 어머님이 봐주셔야죠. 어머님이 그렇게 기다리던 장손인데. 너도 참 못됐다. 지금 보니까 네가 아들 못 낳아서 얘한테 질투를 하는 거구나. 그러게, 억울하면 너도 아들을 낳았어야지. 잔말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어차피 놀았는데 뭘 다시 시치지를 하겠다고 설쳐. 그래놓고 또 네가 내 아들보다 잘났다고 내 아들 기껏 꺼놓으려고? 이래서 여자들이 남자보다 많이 배우면 못 쓴다는 거야. 잘 들어라. 우리 집에서는 장손은 대학 가도 손녀는 고등학교까지만이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제 자식이에요. 저는 제 자식이 하고 싶다고 하면 대학원은 물론이고 유학까지 보낼 거라고요. 어머님이 왜 이래라 저래라 하세요? 이런 말씀 하시려고 부르신 거면 저는 이만 가볼게요. 저런 싸가지 없는 것? 형님, 부탁 좀 드려요. 저도 도저히 비빌 곳이 없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제가 나중에 시부모님 재산 물려받으면 조금 떼어 드릴 테니까 그냥 좀 저희 애도 같이 봐주세요. 하늘이 어린이집 가면 저희 희석이만 보시면 되니 훨씬 수월하시잖아요. 동서, 진짜 어이없다. 나를 지금 뭘로 보고 내가 그깟 재산 몇 프로 받자고 동서 애를 봐줄 것 같아? 그리고 동서가 모르는 것 같아서 얘기해 주는데 그거 동서가 안 줘도 내가 유산분할 청구 소송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마음만 먹으면 가져올 수 있는 돈이라는 소리야. 그러니 그 얼마 되도 않는 돈 가지고 몇 프로 떼어준다 생색 그만 내고 내가 그 돈 포기해 줄 테니 동서애는 동서가 봐. 저 말하는 싸가지 좀 보소. 너 지금 말 다 했어? 얼마 되지도 않는 돈? 너 지금 나 면제내 대고 무시했냐? 네, 어머니도 저 앞에 두고 막말하시는데 저는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저는 어머님이 하도 할 말 못할 말 다 하셔서 저도 해도 되는 줄 알았어요. 야, 너 내가 말로만 하니까 내가 만만하냐? 맏며느리가 되어가지고 아들도 못 낳는 주제에 그래도 내가 며느리 대접을 해주고 있건만 뭐가 어쩌고 저째? 이래서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하는 건데 너 때문에 집안이 시끄러워진다. 내가 이 꼴 보려고 니들 결혼할 때 내 피 같은 5천만 원을 해준 줄 알아? 너 계속 그렇게 떠들어댈 거면 그때 우리가 해준 5천만 원 도로 내놔라. 그 돈 내놓을 거 아니면 일할 생각하지도 말고 우리 장손이나 잘 키워. 싫어요. 그리고 제 마음이 이런데 저한테 그 귀한 장손 맡기실 수 있으시겠어요? 제가 어떻게 할 줄 알고요? 저 이만 가볼게요. 저는 뒤통수가 따가웠지만 서둘러 그 집구석을 나왔어요. 그리고 속으로 내가 다시는 이 집에 발을 들여놓나 보라고 시댁과 연을 끊을 다짐을 했는데 그날 저녁 남편이 자기 엄마한테 전화를 받았는지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다짜고짜 저한테 삿대질까지 하며 따지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낮에 우리 집에 가서 뭔 짓을 하고 온 거야? 왜? 이미 다 듣고 온 것 같은데 뭘 굳이 물어봐? 네가 미쳤구나. 위아래가 있는데 어떻게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막말을 할 수가 있어? 내가 들어봤는데 틀린 말도 없던데. 틀린 말이 없다고? 그럼 어머님이 하신 말이 전부 맞는 말이라는 거야? 미친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이네. 아니, 사람이 왜 이렇게 변했어? 집에 틀어박혀 사니까 생각이 좁아진 거야? 재수씨가 돈도 준다고 했다며. 그깟 내 좀 봐줄 수도 있지? 남도 아닌 조카인데. 내 조카야? 당신 조카야? 그렇게 조카 봐주고 그 돈 받고 싶으면 자기가 사표 써. 나는 일할 테니까. 또 그 소리. 나는 애당초 자기가 왜 그렇게 일을 하고 싶어 안달이 났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 우리 엄마가 당장 결혼할 때 보태준 5천만 원 내놓으래. 그 돈으로 장손 봐줄 이모님 구해준다고. 자기 5천만 원 있어? 누가 들으면 5천만 원이 아니라 5억 해주신 줄 알겠네. 그리고 따지고 들면 우리 친정에서도 똑같이 5천만 원 해줬어. 그것뿐이야. 혼수랑 예물. 아, 당신 차고 다니는 그 시계도 우리 부모님이 해주신 거잖아. 그거 얼마짜리인 줄 알지? 무려 400만 원인데? 여기서 그 말이 왜 나와? 지금 우리 엄마가 얼마나 화가 났는 줄 알아? 이거 어떻게 수습할 거냐고. 자기가 희석이 봐주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니까. 저는 제가 희생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방방 뛰는 남편 모습에 더 볼 것도 없겠다는 판단을 내렸어요. 저런 남자를 믿고 저희 딸과 더 많은 시간을 살아갈 생각을 하니까 앞이 캄캄했거든요. 그리고 시어머님이 돈을 다시 내놓으라고 하셨으니 이참에 돈이랑 그 아들이랑 같이 드리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생각을 하니 짜증나고 복잡하던 속이 시원해지고 평온해졌어요. 이 인간이랑 갈라서면 더 이상 안 보고 안 들을 말들이잖아요. 그래서 더 지체할 것도 없이 시어머니한테 돈 돌려드리고 우리는 이혼하자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아까 언급했듯 우리 친정에서도 해준 것이 상당하니 그것도 똑같이 돌려달라고 했는데요. 일단 그 시계부터 풀라고 했죠. 참고로 남편이 그 시계를 엄청 좋아해요. 자기는 명품이라고 가진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장모님한테 그 선물을 받고 하루도 차지 않은 날이 없을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지도 자존심은 있어 그런지 제가 시계를 달라고 하니 멈칫하다 그 시계를 제 앞에서 던졌는데 그러고는 꼬라지가 났다는 듯 짐을 싸서 집을 나가버리더군요. 이혼해야 하는데 집을 나가버리면 저더러 어쩌라는 거냐고요. 하지만 저는 남편이 있든 없든 생각이 확고했기 때문에 변호사 사무실 찾아다니며 상담을 받았고 한 사무장님에게서 시어머님의 부당한 대우가 이혼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는 말에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거기에 딸 손녀니까 미련도 없을 것 같아 친권, 양육권 전부 제가 가져오는 걸로 하고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100만 원의 양육비 지급을 조건을 달았어요. 그런데 소송이 진행되는 와중에 남편에게서 황당한 소리를 또 듣게 되었는데요. 친권은 줄 건데 왜 자기가 양육비를 줘야 하냐고 저한테 따져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나한테 따지지 말고 니네 변호사한테 따지라고 소리를 지르고 전화를 끊어버렸는데 친권을 포기한다고 애 아빠가 남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인간은 친권을 포기하면 저희 딸과도 남이 되는 줄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물론 제가 전담해서 키울 거라 아빠의 존재가 필요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자기도 부모인데 저렇게 손쉽게 저희 딸과 연을 끊을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제 입장에서는 너무 화가 났어요. 그리고 소송은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저희 요구 조건이 전부 수용된 채로 끝이 났는데 재산분할은 똑같이 반반씩 하고 혼수로 해온 물건들은 전부 제가 가져가는 걸로 합의를 봤어요. 뭐 말이 합의지 남편이 더럽고 치사하다며 네 마음대로 하라는 식이었는데 제가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니니 저는 당당하게 제 권리를 주장했죠. 그러면서 남편 측은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지만 저는 시어머니 앞으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따로 진행했는데 소장 내용이 얼마나 살벌했는지 남편이 시어머님을 모시고 와서는 말로 오해를 풀자고 하더군요. 오해요? 저희 사이에 풀 오해가 어딨나요? 저는 어머니 말처럼 아들도 못 낳았는걸요. 너 왜 그러냐? 그냥 그건 내가 속이 상해서 했던 말이야. 이왕이면 맏며느리인 네가 아들을 낳아주길 진심으로 바랬으니까. 아니, 그놈의 아들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렇게 따지면 아들 없는 집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어머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어머님 따라서 저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이젠 정말 진절머리가 난다고요. 그러지 말고 소송은 좀 없던 일로 해주면 안 되겠니? 지금 니들 이혼 때문에 집 분위기가 말도 못하는데 나까지 소송이라니. 그러지 말고 나한테도 기회를 다시 줘라. 니들 막말로 나 아니면 이혼할 생각도 없었던 거잖아. 누가 그러는데 니들 아직 숙려기간이라 정식 이혼 상태도 아니라고 하더라. 니들 다시 시작해. 저는 이제 와서 헛꿈을 꾸고 있는 시어머니에게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단호한 태도로 싫다고 거절했어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비싼 변호사비까지 써가며 이혼을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죠. 그리고 이미 바닥까지 떨어진 마음을 어쩌라는 거냐며 모든 것이 끝났음을 얘기했고 저는 최대한 서둘러 재산 분할에 열을 올렸어요. 다만 아쉬운 건 다 골라놓은 어린이집을 중간에 나와야 해서 다시금 티오가 날 때까지 딸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 수 없었는데 그래도 친정 부모님이 저희 딸을 금이야 오기야 챙겨주시니 그것만으로도 큰 위안과 힐링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이혼한 저는 지금까지도 친정에서 머물며 살고 있어요. 재취업도 성공해 차를 끌고 다니며 지금은 전처럼 연구원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한창 때처럼 연봉이 높지 않지만 지금부터 차근차근 다시 쌓아갈 생각입니다. 그래도 남편이 받던 연봉보다는 지금의 제 연봉이 높아요. 그 사실을 이젠 남편이나 남편 쪽도 알긴 아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한 번은 당신이 나보다 훨씬 많이 버는데 내가 양육비로 매달 100만 원이나 보내야 해? 한 50만 원으로 줄여주면 안 되나? 라는 헛소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확실하게 얘기해줬죠. 또 소장 받고 싶으면 그렇게 해라. 최소한의 부모 노릇이자 아빠 노릇이 월 100만 원인데 그걸 안 하겠다고? 어디 해봐. 나도 이젠 참지 않고 끝까지 갈 거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 남편의 말도 안 되는 소리는 쏙 들어갔어요. 그리고 동서 아들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시어머니가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동서랑 맨날 싸운다고 하네요. 아이 보는 게 보통 일은 아니니까요. 거기에 도련님은 어차피 나중에 줄 재산 지금 주면 안 되냐고 벌써부터 자기 아들 놓고 돈 욕심을 부린다고 하는데 이거야말로 시어머님 당신이 판 무덤에 자신이 묻히게 된 상황이죠. 그리고 그 얘기를 미주알 고주알 저에게 전달하는 전남편 마음도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는 더 이상 그 집안 일에 제가 휘둘릴 일이 없다는 겁니다. 현재는 회사가 좀 멀다는 것 말고는
아무런 불만이 없어요. 저희 엄마가 저희 딸 케어도 거의 전담해서 해주시고 그 덕에 저는 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게 되었으니 제가 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언젠가는, 아니 평생 동안 저희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딸 자식 때문에 고생하셨지만 앞으로 자식 때문에 호강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저도 시어머니 때문에라도 제 딸을 보란듯이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인데요. 시어머니한테 똑똑히 보여주고 싶어요. 아들 손자가 아니라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는 걸요. 물론 거기에 저희 딸의 행복도 포함되어야 하겠지만 저는 제 능력이 닿는 한 저희 딸에게 모든 것을 지원해 줄 생각입니다. 제가 부모가 되니 자식 일이라면 뭐든 다 해주고 싶은 그 마음이 뭔 줄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딸이라는 이유로 대학을 보낼 생각을 하지 말라니 저는 지금도 시어머니가 했던 말을 떠올리면 절로 콧방귀가 나오는데 공부의 성별 따위가 뭐가 중요하죠? 정작 당신 아들은 저보다 못한 인생을 살고 있는데요. 그래서 모쪼록 그 낡아빠진 사고방식이 틀렸다는 걸 톡톡히 보여주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라도 저부터 최선을 다해 열심히 제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가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다시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꽤 있는데요. 공백 기간이 있었기에 힘든 점도 많지만 누군가의 엄마로 살다가 다시 제 이름 3글자로 사니 잃어버렸던 제 자신을 찾은 것만 같아 매일이 보람있고 행복하다는 거였어요. 옛날에는 여자들이 제각각의 이유로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희생해야만 했잖아요. 그리고 잠깐이긴 했지만 저 역시도 그런 것을 강요받았던 때가 있었으니 저희 딸만큼은 절대 그런 인생을 살지 않도록 제가 지켜주고 싶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는데 그 변화 속에도 구식 사고방식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보다 저희 딸은 더 넓은 세상에서 자기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데요. 그 엄마의 그 딸이라고 저부터 제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저희 딸에게 보여주고 싶네요. 이상 제 사연은 여기까지였어요. 막상 제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들려준다는 게 생각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제 사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훈훈한 사연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남은 인생 딸이랑 저희 부모님이랑 재미있게 살게요. 여러분들도 건강 잘 챙기시고 늘 행복만 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